좋은 시간 며칠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엄청 힘들고 엄청 힘들고. 안녕하세요, YG입니다. 솔직히 요즘 좀 바빴습니다. 중기부에서 신명나게 홍보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을 지원했었고 1라운드에 진출을 해서 최근 출범식 및 선정자 OT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OT도 듣고 이렇게 로고가 박힌 티셔츠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선정 발표나기 무섭게 광고 메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선정되었는지 알지? 내 메일은 어떻게 알았지? 찝찝하긴 했지만 프로젝트 협력업체가 있고 거기에 정보가 제공이 됐나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출범식 바로 다음날 개인정보 유출 의혹 기사가 떴고 그 다음날에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날에 중기부에서 유출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도 사과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출된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고 거기에 아이디어 요약 정보하고 심사평이 추가로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모두의 창업에 대해 간략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창업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원래 예비 창업자, 즉 아직 창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흔히 예창패라고 불리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자금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준비하기에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분량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준비할 서류도 굉장히 많고 선정 확률을 높이려면 팀도 짜야 되고 특허 같은 지식 재산도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잠재 고객 구매 의향서까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들이 높았고 저도 어릴 때 한번 지원했다가 광탈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들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것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예창패와는 다르게 서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디어 제목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는 배경, 아이디어가 해결해주는 것, 아이디어 실현 방법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바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지원서 작성하는 건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털린 내용을 보면 다행히도 이 지원서 내용 전체가 털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또는 선정되기 전에라도 홈페이지에서 프로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아이디어 요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개로 해놓았지만 창업은 아이디어 싸움인 만큼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해놓은 사람도 많습니다. 작성하지 않았다면 다행이겠지만 비공개로 한 사람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아이디어를 털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 요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사평 유출입니다. 1라운드에 선정된 사람은 멘토가 지정이 되고 그 멘토가 심사평을 작성을 해줍니다. 저도 이렇게 심사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모두의 창업 취지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가가 멘토 또는 특정 기관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깎아나가면서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비 창업가가 창업에 있어서 보유한 사실상 전 재산인 아이디어가 유출이 되었고 그 아이디어의 성공에 적어도 한두 발걸음 나갈 수 있는 심사평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가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빠르게 지식 재산화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본가 또는 비슷한 섹터의 기창업가가 유출된 아이디어와 심사평을 가지고 먼저 특허를 출원해버린다고 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던 예비 창업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창업의 기회와 성장의 결실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나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에 애매한 미래에 모두의 창업에 참여한 예비 창업가의 아이디어와 똑같은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사업화했을 경우 과연 피해신고센터나 창업진흥원이나 중기부에서 그 누군가를 제재할 방법이나 명분이 있을까요? 그 누군가가 실제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연히 같은 아이디어를 가졌던 또 다른 예비 창업가인지를 부처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여기에 올라온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공지된 발명에 해당해서 아이디어를 올리고 12개월 이내까지는 다른 사람이 이 아이디어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2개월 지나서가 문제겠죠. 모두의 창업 지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2개월 이후 피해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신고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대응이 아니라 지원자들의 12개월 이내의 빠른 지식재산화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지원자들의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인정보 관련 이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1기 지원자 다 받고 심사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한 달도 안 되어 갑자기 예정에 없었던 2기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는 일도 있었고 그래놓고 갑자기 1기와 2기 인원을 나중에 라운드 합쳐서 경쟁시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기 첫 라운드 합격자 어느 분은 이 사실을 항의했더니 억울하면 1기 아이디어 포기하고 다른 아이디어로 2기 지원해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사실 예비 창업가뿐만 아니라 기창업가든 창업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막상 그거를 진흥해야 하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버려라고 할 만큼 아이디어를 경시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기 선정자들에게 주어지는 초기 창업 활동 자금 200만원이 온라인에서 사용 불가하고 외장하드 포함한 자산도 구매 불가하고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 결제도 불가하고 오프라인 자문업체라도 카드 단말기 없으면 사용이 불가한 등 유명무실한 지원이고, AI 바우처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고 미리 지정된 국내 400여 개 AI 솔루션 중에서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에서 중기부 장관이 축사에서 앞으로 힘든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이 힘든 일을 덜 힘들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하드 트레이닝이라는 건가요? 이미 털릴 건 털린 거고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후속 대처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 1기, 2기 운영과 관련해서 더 이상 잡음이 없는 운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